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렇게 JLC PCB로부터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PCB를 보면은 이렇게 앞뒤로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착한 보드에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이가 낮은 부품부터 진행을 해줄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2012 사이즈의 SMD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드에 놓고 보면 양쪽에 약간씩 패드의 여분이 남아서 이 부분에 핸드 솔더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R3번의 1608 사이즈의 SMD 저항입니다. 이 두 개를 먼저 납땜을 해줄 건데요. 높은 부품 같은 경우에 먼저 납땜을 하게 되면 보드가 흔들리기 때문에 잡아줄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하면 낮은 부품부터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패드에 인두로 달군 후에 납으로 묻혀주게 되면 붙게 되는데요. 그 후에 부품을 면에 밀착시킨 후에 납을 녹인 후 밀어주게 되면 패드와 부품이 붙습니다. 다른 쪽에 동일하게 납으로 솔더링을 해줍니다. 납 양이 처음에 너무 많이 묻을 텐데 이렇게 인두로 살짝 긁어내면 납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608 사이즈의 저항도 동일하게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드에 납을 살짝 입힌 후에 1608 사이즈 저항의 한쪽을 솔더링을 해줍니다. 자리를 잘 잡아주고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납으로 솔더링을 해주겠습니다. 너무 오래 인두를 대고 있으면 반대쪽까지 열이 전도되면서 부품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적당하게 가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냉납이 되거나 그랬다면 패드와 부품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항을 납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대 저항인데 막대 저항을 납땜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저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을 뜯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에 맞게 지금 R1번 자리인데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서 사이즈를 대보면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멍에 다리를 잘 넣어주고 쭉 밀어 넣어서 모두 면과 일치하게 넣어줍니다. 그 후에 반대편 쪽에서 솔더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솔더링이 다 되고 반대편에도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니퍼로 다리를 제거해 줍니다. 이제 스위치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총 3개가 필요한데 다리가 4개 있습니다. 풋프린트를 이 부품에 맞춰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스위치가 쉽게 구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3개를 한 번에 이렇게 껴놓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놓고 뒤에서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고정용으로 납땜을 해주도록 하고 그 후에 나머지 다리들도 솔더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더링이 됐으면 한번 옆으로 기울여서 납이 패드와 잘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LED를 납땜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실크 스크린으로 표현되어 있다시피 한쪽이 깎여 있습니다.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D컷처럼 깎여 있는데 이 부분을 맞춰서 넣어주도록 하고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로도 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좀 구멍이 커서 잘 빠지니까 바닥에 딱 닿게 해서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한쪽부터 납땜을 한 후에 자리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쪽만 납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누르고
다시 댐을 한 자리를 녹여서 딱 붙인 후에 인두를 떼어주면 자리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잘 잡혔으면 나머지 핀들도 마저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을 해주고 약간 날카롭게 되어 있던 부분도 한번 다시 납을 먹여서 매끈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다리를 제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품들이 납땜을 했고 다음으로는 DC 잭을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C 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서 봤던 것처럼 다리가 3개가 슬롯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헐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댐을 하면서 자리를 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패턴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많은 구리 영역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인두로 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먼저 플러스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납땜을 해서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삐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잘 잡힌 것 같죠? 나머지 다리 2개도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부품을 다 납땜을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본 PCB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납땜이 잘 됐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해주고 댐을 할 때 플럭스가 묻게 되는데 이 플럭스는 우리 실납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PCB 세척제 등을 통해서 청소를 해줄 수가 있는데 조금 질긴 휴지로 닦아주기도 하고요. 친환경 세척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에 좋아서 그런지 그런 거는 잘 닦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잘 닦아줘야 원하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휘발성이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은 이렇게 이 칫솔 혹은 이렇게 파는 세척 솔이 있는데 이런 걸로도 한 번에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PCB 세척액을 묻혀서 쭉 밀어주면서 닦아주게 됩니다. 넓은 면을 닦을 때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집에서 하거나 할 때는 이 바닥이나 이런 곳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척을 해서 잘 말리면 아까 전에 봤던 페이스트가 묻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닦아봤는데 아까보다는 엄청 깨끗하진 않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납땜이 된 보드와 그리고 우리가 쓰기로 한 9V 건전지 그리고 9V 건전지 홀더 반대편은 DC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를 연결한 후에 이렇게 꽂고 눌러주면은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자, 그 후에 DC 잭을 구멍에 맞춰서 꽂아주겠습니다. 보드에 스위치를 하나씩 눌러서 LED가 잘 켜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대 저항 R1번에 있는 E1 스위치 잘 켜지고요. LED가 그 다음에 두 번째 2012 스위치 저항을 통해서 LED가 잘 켜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스위치 1608 사이즈의 저항을 통해서 LED가 잘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를 다 눌러도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회로도 제작에서부터 PCB 편집기 그리고 실제 PCB를 주문해서 납땜하고 동작 확인까지 일련의 과정을 해보았는데요. 이건 튜토리얼 성격의 영상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회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키캐드의 동작 원리 그리고 PCB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기 때문에 오픈소스나 혹은 실제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속으로는 키캐드에서 우리가 부품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거나 할 때 풋프린트와 회로도 심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B의 외곽을 감싸는 기구도 간단하게 설계해서 3D 프린트로 올리는 것까지 해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